수세기 동안 역사학계는 문명이 이집트의 초대 파라오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스스로 남긴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조들보다 수만 년 앞서 통치자, 신 또는 인간이 다스렸던 잊혀진 세계, 즉 5개의 잃어버린 문명에 대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팔레르모 석판은 최초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의 이름들이 새겨진 석판으로 최대 23,000년에 걸쳐 통치한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스스로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순환의 6번째 계승자로 여겼음을 시사합니다. 이 기록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문명의 발흥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할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인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고대 사원벽의 그늘 아래 가장 오래된 이집트 비문들은 파라오 이전 시대의 세계를 속삭입니다. 에드푸와 덴데라의 석회암에 새겨진 제프테피라는 용어는 최초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을 뜻합니다. 이 비문에서 신들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전설 속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인간 왕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나일강 유역을 형성한 통치자이자 건축가 그리고 심판자입니다. 벽면에는 태고의 언덕,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신성한 섬에서 혼돈 속에 질서가 생겨난 황금 시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들은 자연의 법칙을 정립하고 최초의 신전을 건설했으며 문명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 시대 벽화 번역 분야의 권위자인 레일라 사드 박사는 수십 년 동안 이 수수께끼 같은 구절들을 해독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그녀는 제프테피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이집트 문헌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라고 지적합니다. 에드푸 건축 문서에서는 제프테피가 신들이 물에서 나와 최초의 도시를 건설한 순간으로 묘사됩니다. 이 문서들은 에라, 오시리스, 토트가 지상을 거닐던 태초 이전의 시대와 호루스의 추종자들이 대재앙 이후 도시를 재건했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후대 파라오인 세티드와르의 의식조차도 이러한 고대의 시작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제프테피를 소환하여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먼 옛날에 시작된 순환을 갱신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미지는 생생하고 정확합니다. 부제는 홍수에서 솟아오른 태고의 언덕과 연꽃, 매의 깃발이 창조가 처음 뿌리내린 곳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캄, 암보와 덴데라의 비문에는 신들의 시대를 종식시킨 파괴에서 살아남았다고 전해지는 축복받은 섬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비문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한 비유로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연대와 왕 목록이 제시되어 있는데 때로는 알려진 왕조보다 12,000년 이상 앞선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팔레르모 석판은 손상되었지만 이러한 신성한 시대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으며 인간 왕들의 통치 시대와는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드 박사에게 있어 제프테피의 언어는 시적이면서도 의도적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을 홍수나 화재로 사라진 세계에서 시작된 유산의 계승자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순환과 갱신으로 측정되는 심오한 시간 감각은 그들의 문명 전체를 형성했습니다. 여전히 남은 질문은 사라진 그 시대의 흔적이 물리적 기록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 아니면 돌과 상징이라는 겹겹이 쌓인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1866년 멤피스 근처 모래밭에서 발굴된 낡은 검은 현무암 조각 하나가 팔레르모 고고학 박물관에 조용히 놓여 있다. 현재 팔레르모 석판으로 알려진 이 석판에는 이집트 왕조에 관한 가장 오래된 연대기 중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표면에 새겨진 상형 문자는 초기 파라오들의 업적뿐만 아니라 훨씬 더 기이한 것, 즉 돌에 따르면 이집트 제1왕조보다 훨씬 이전에 통치했던 통치자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연대기 분야의 권위자인 마르코 리날디 교수는 먼지 쌓인 채 발견되어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기까지 이 돌의 여정을 수년간 추적해왔습니다. 그는 가장 윗부분을 가리키며 심하게 마모되긴 했지만 그 안에 새겨진 글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보다 앞선 계보를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초기의 이름들은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신이나 정령으로 묘사된 존재들의 이름입니다. 일부 단편에는 프타와 라와 같은 통치자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의 통치 기간은 수십 년이 아니라 수세기 또는 심지어 수천 년에 달했습니다. 그 숫자는 놀랍습니다.
한쪽 구호에게는 한 명의 신성한 왕이 900년 넘게 통치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다른 구호에게는 호루스 추종자들이 하나의 통치 가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족하지만 의도는 분명하다. 이것들은 비석을 새긴 서기관들에게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이집트 공식 기록의 첫 번째 항목이었다. 이 석판의 형식은 체계적입니다. 각 통치자에게는 이름, 통치기간, 그리고 나일강 범람 수위, 축제, 사원 건설과 같은 일련의 연도별 기록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가장 손상된 부분에서조차도 이 석판은 이러한 초기 통치 시기와 후대에 더 잘 알려진 왕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역사의 경계가 모호해지지만 연대기는 둘 모두를 동일한 관료적 정확성으로 다룬다. 현존하는 한 연대기에는 우주의 질서의 여신인 마아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녀의 통치 기간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길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기간은 침식으로 인해 사라졌다. 리날디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이름을 기록하는 행위는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으며, 사라진 세계와 살아있는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팔레르모 석판의 출처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멤피스 유적에서 발견된 후 이 작품은 이탈리아 수집가들의 손을 거쳐 1870년대에 팔레르모에 도착했습니다. 훼손이나 수정의 흔적은 없으며 손상은 검열이 아닌 세월의 흐름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선왕조 시대 기록의 단편적인 특성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추측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비문학자들은 신의 이름 부분에서 최대 15개의 부분적인 이름을 찾아내지만 일부 전승에서는 최대 23개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읽을 수 있는 통치권 기록은 상세한 내용보다는 종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편찬자들이 더 오래된, 아마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전통에 의존했음을 시사합니다. 돌의 양식, 깔끔한 구획, 그리고 정성스럽게 새겨진 상형 문자는 다른 고대 왕국 기념물과 일치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왕실 문서로서의 진위성을 확인시켜줍니다. 팔레르모 석판이 특별한 이유는 신들의 시대가 별개의 신화적 영역이 아니라 이집트 왕권의 진정한 토대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연대기는 이 통치자들을 허구가 아닌 사실로 기록하고 있으며 제프테피에 대한 기억을 국가의 근간 깊숙이 새겨넣고 있습니다. 리날디에게 있어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의 핵심이다. 이집트 초기 역사가들이 사라진 시대를 기록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그들이 그 시대가 실제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돌은 기억의 가장자리에 있는 세계, 세부적인 내용은 사라졌지만 그 그림자가 왕들의 기록에 남아있는 세계에 대한 침묵의 증언으로 서 있다. 한때 향냄새가 어두컴컴한 홀을 가득 채웠던 아비도스의 신전에서 돌에 새겨진 왕들의 목록은 인간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이 책은 오시리스, 호루스, 토트와 같은 신들의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이들은 먼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통치 기간이 측정되고 기록된 군주로 제시됩니다. 목록은 담담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신전벽에는 신왕 라가 왕위 계승 서열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후대 파라오들과 같은 공식에 따라 적혀 있습니다. 이 목록들은 신화적인 언어로 신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존재들에게 통치기간, 때로는 세기를 부여합니다. 세심하게 기록된 팔레르모 석판에는 프타신과 그의 후계자들이 장부의 맨 앞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들의 통치기간은 최초의 인간왕이 등장하기 수백 년에 걸쳐 이어진다. 고왕국 시대의 대관식 기도문도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파라오가 왕위에 오르면 사제들은 신왕의 계보를 떠올리며 그들의 존재를 증인이자 수호자로 삼았습니다. 문헌에는 호루스의 추종자인 셈스호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신들의 시대 이후 인간 시대 이전에 통치했던 반신반인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들의 지위는 모호하며 완전히 불멸의 존재도 아니고 완전히 필멸의 존재도 아닌 세계 사이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쇰수호르라는 용어 자체는 신들과 같은 기둥에 새겨져 있으며, 이는 계승사슬에서 그들이 실질적인 주권자였음을 더욱 강조한다. 레일라 사드 박사는 이 목록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집트인들이 전설과 기록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들에게 신들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형태를 결정짓는 업적을 남긴 통치자들이었고, 그들의 법은 여전히 왕권의 의례를 지배하고 있다.
아비도스와 사카라의 왕 목록은 이러한 신적 또는 반신적 인물들을 우화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름은 목록화되어 있고 통치 기간은 기록되어 있으며 역사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는 확고히 자리매김되어 있다. 심지어 니수 왕을 지칭하는 용어조차 초기 문헌에서는 신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어 천상과 지상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졌습니다. 이러한 취급은 특정 사원이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덴데라와 캄안보에서 발견된 비문들은 동일한 공식을 반복하며 신, 정령, 그리고 셴수 호르를 합법적인 통치자로 열거하고 있다. 대관식의 의례적 언어는 모든 새로운 파라오가 이 고대 존재들의 후계자이며 단순히 왕좌뿐만 아니라 제프테피에서 확립된 우주적 질서까지 물려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그 효과는 누적적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공식 기록은 창조의 시작부터 현재의 통치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연결고리를 구축해왔으며 각 연결고리는 의식과 기억으로 신성시되었다. 공식 목록에 이러한 신적인 왕들이 등장하는 것은 후대의 서기관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제기한다. 신적 또는 반신적 통치자들을 역사적 인물로 간주한다면 이는 이집트의 연대기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후대의 기록에서 이들의 존재가 희미해지거나 통치 기간이 축소되거나 아예 생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돌과 파피루스에는 그들의 이름이 보존되어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지위는 모호해진다. 이집트인들에게 과거는 먼 나라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과 왕의 언어로 기록된 살아있는 유산이었다. 나세르 하산 박사는 토리노 왕실 문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연약한 파피루스는 한때 이집트 역사의 모든 것을 담고 있을 듯했지만 가장 오래된 왕들의 이름이 나와야 할 부분에서는 글자가 사라져 침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파피루스에는 수많은 공백, 즉 이름과 제위 연도가 사라지고 찢어진 섬유와 번진 잉크로 채워진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 속에서 이집트 건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누락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하산 박사 연구팀이 주도한 최근의 다중 스펙트럼 이미징 연구는 수세기에 걸친 마모 이상의 것을 보여줍니다. 특수 조명 아래에서 파피루스는 선왕조 시대 기둥에서 잉크가 덧칠되거나 긁어낸 흔적을 드러냅니다. 일부 기록은 지워져 두 번째 잉크층 아래로 윤곽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이미지는 마치 여러 필경사가 기록을 조화시키기 위해 작업한 것처럼 필체의 급격한 변화를 포착합니다. 여러 열에 걸쳐 전체 통치 기간이 압축되거나 지워져 나열된 신왕들과 최초의 인간 파라오들 사이에 800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연한 시간의 손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기억의 편집이다. 이러한 삭제의 동기는 추적하기 어렵지 않다. 정경을 필사한 서기관들은 연속성에 집착하던 시대에 활동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집트는 끊임없는 왕권의 땅이었고 각 파라오의 정통성은 신과의 명확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혼란, 잃어버린 왕조 또는 파괴의 순환과 같은 어떤 조짐이라도 그러한 서사를 위협했습니다. 투린 정경의 공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신화 속 통치자와 필멸의 왕이 뒤섞이는 곳, 즉 고대의 흥망성소의 순환이 하나의 영원한 이집트라는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들었을 법한 곳에 이러한 공백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산 박사의 연구 결과는 공식적인 설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이러한 공백들은 단순히 유적의 붕괴로 인한 결과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잉크가 덧칠된 부분과 긁힌 섬유질은 연대기가 가장 불확실해지는 지점에서 정확히 나타난다. 어떤 곳에서는 파피루스의 나중에 수정된 부분 아래에 희미하게 이름과 왕조 번호의 흔적이 드러난다. 지워진 세기는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고 마치 잃어버린 세계의 양피지처럼 흔적을 남긴다. 하산 연구팀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최대 8세기 동안의 왕조 이전 역사가 압축되거나 누락되어 한때 파편화되었던 과거가 매끄러운 표면으로 덮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불편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만약 공식 왕 목록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이집트의 깊은 역사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의도적인 누락으로 인해 사라졌을까요? 제프테피의 신화적 유산과 끊임없는 통치라는 제국적 서사 사이의 갈등은 누락된 모든 이름, 덧칠된 모든 공백에서 드러납니다. 하산 박사에게 있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문서 너머의 증거, 붓이나 펜으로 지울 수 없는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의 진정한 기원을 찾기 위한 여정은 파피루스에서 돌로, 기록에서 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서부 사막 가장자리에는 고대 돌들이 모래 위로 줄지어 조용히 솟아있다. 약 7,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나부타플라이에는 하지에 맞춰 정렬된 거석 원형 유적이 있다. 이 돌 아래 묻힌 숯 샘플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기원전 6,800년에서 6,400년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형 구조물이 떠오르는 태양과 은하수를 향해 정확하게 배치된 것은 피라미드보다 수천 년 앞선 천문학적 인식 수준을 시사합니다. 고고학자들은 퇴적물을 채로 걸러내어 정교하게 배열된 화덕과 가축 매장지를 발굴했는데 이는 나일강 최초의 왕들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늘을 중심으로 사회를 조직해온 흔적이다. 북쪽 멀리 사카라의 가장 오래된 무덤들은 단순한 시작을 뛰어넘는 정교한 건축 기술을 보여준다. 기원전 3100년경에 건설된 마스타바 1세는 길이가 40m에 달합니다. 진북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오차 범위 내에서 정렬된 성벽은 수만 개의 진흙 벽돌로 만들어졌으며 각각의 벽돌은 건축가의 정밀함으로 쌓아 올려졌습니다. 별이 박힌 천장과 깊은 매장실은 사회 조직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다. 무덤을 채운 흙에서 채취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무덤이 제일 왕조 초기에 건설되었음을 나타내지만 그 아래 지층에서는 기술의 점진적인 발전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기자의 스핑크스는 동쪽을 응시하고 있으며 그 몸에는 깊은 균열이 나 있습니다. 로버트 쇼크와 같은 지질학자들은 석회암 측면의 풍화 무늬는 기원전 7,0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마지막으로 관측된 집중호우가 내린 기후에서만 형성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침식 분석으로 뒷받침되지만 주류 이집트 학자들의 반론을 불러일으키는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은 훨씬 더 오래된 기념비적 활동 시기가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유적들을 종합해보면 이집트 문명이 최초의 파라오들과 함께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돌, 흙, 그리고 별에서 얻은 증거들은 문자 기록보다 앞선 지식과 조직의 유산, 즉 땅 자체에 새겨진 조용한 기억을 가리킨다. 덴데라 지하의 묘실에는 시간이 직선이 아닌 수레바퀴처럼 흐른다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 문헌들은 창조와 붕괴의 시대, 즉 9개의 거대한 순환을 묘사하며 각 순환은 혼돈으로 끝나고 그 후에는 갱신이 뒤따릅니다. 셴수 호르, 즉 호루스의 추종자들은 신들의 세계를 휩쓸어버린 홍수 이후 재건을 담당하는 복구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먼 옛날의 신화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암호화된 기억, 즉 수세기에 걸쳐 이집트인의 정체성을 형성한 파괴와 재생의 기록으로 쓰여 있습니다. 비교 신화학자인 마야 파텔 박사는 신전벽에 새겨진 순환 교리를 지적합니다. 그녀는 이집트인들이 스스로를 사라진 5세계의 계승자, 즉 6번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겼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을 최초가 아니라 마지막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어둠 속으로 뻗어가는 사슬의 마지막 고리였던 것입니다. 덴데라 문헌은 각 시대가 서로 구별되지만 동일한 패턴, 즉 무질서에서 질서가 생겨나고 재앙의 잔해에서 지식이 건져 올려진다는 원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묘사합니다. 이러한 순환에 대한 믿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주의 균형인 마하트를 유지하기 위해 의식을 행했는데 이는 마하트를 소홀히 하면 자신들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왕릉에서 발견된 천상의 소의 책은 인류가 거의 멸종될 뻔했던 시대를 신들의 개입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역사는 취약하며 언제나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6번째 시대는 바로 우리 시대이다. 돌기둥에 남겨진 질문은 이 순환 또한 끝날 것인가?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누가 기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고대 석상들은 문명이 교과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취약하다는 사실을 속삭입니다. 새로운 발견들이 기존의 연대기를 뒤흔들면서 우리 시대는 흥망성쇠의 순환 속에서 하나의 장에 불과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과거의 세계를 잇는 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불러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기로 선택하는지가
우리 삶의 지속 시간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